오늘 리뷰는 바로 사이드 F 한정판 RG MSN 04 FF의 사자비. 흔히 이제 후쿠오카 사자비라고 하는 그 물건으로 오늘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일본에 거주 중이신 저희 구독자분 덕분에 제가 또 리뷰를 할 수 있게 됐다 보니까 또 감사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조립한 지는 좀 됐죠, 이거를. 그래가지고 곧장 리뷰를 할까 했다가 마킹도 좀 오래 걸리기도 하다 보니까 다른 일들이 막 겹쳐가지고 밀리다 드디어 리뷰를 합니다. 발매가 23년 4월 22일부터 일본의 사이드 F에서 판매가 되기 시작했고요. 가격은 엔가로 꽤 비쌉니다. 7,800엔. 기존의 일반 버전 RG 사자비가 4,500엔이거든요. 일반판보다 3,200엔 정도 더 비싼 거예요. 근데 커다란 런너가 여러 개 더 추가가 됐고 교체된 부품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가 싶기도 하고, 일단은 근데 추가됐다고 해봤자 더블혼 판넬이랑 이펙트 정도지 않았나? 박스 자체는 상당히 두껍습니다. 일반판 사자비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두껍고요. 일단 뭐 베이스도 추가됐다고 하니까 일단은 구성 살펴보도록 할까요? 바로 리뷰 보도록 합시다. 자, 구성을 전부 다 나열을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뭔가 이펙트가 되게 많이 보입니다. 원래부터 이 토마호크 이펙트 때문에라도 빔 파츠가 되게 많이 들어갔었는데 여기 오른쪽에 또 추가된 것들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더 많아 보이게 느껴지죠. 일단은 리얼리스틱 데칼. 기본 구성은 기존의 사자비 플러스 후쿠오카 버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잘 보면은 기존 거랑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뭐 매뉴얼 같은 경우도 기존 거랑 거의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뭐 변경점이 있다 그러면은 쉴드에 들어가는 마킹이 디자인이 바뀌었다라든가 뭐 그런 것들? 애초에 신규 무장인 더블온 판넬에 들어가는 마킹도 몇 장 없어요. 본체에 겁나 많이 들어가지, 심지어 본체도 기존과 똑같고요. 그리고 추가된 게 있다고 한다면 액션 베이스겠네요. 사실상 본체보다도 이제 더블혼 판넬 전시하세요 같은 느낌이 더 강하게 드는 그런 스탠드인데, 일단은 본체 조인트라든가 빔 이펙트가 크니까 이 집게도 사용하세요 라고 이 매뉴얼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신규 이펙트 말인데요, 잘 보면은 조인트 부분만 달랐지 전체적인 형상은 굉장히 비슷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잘 보면은 이 굴곡이나 나 있는 굴곡이나 좀 삐죽삐죽 튀어나가 있는 부분이나 좌우가 똑같아요. 예, 뉴건담 거고 사자비 거고 같습니다. 사실상 그나마 다른 점이라 그럼 요런데 이제 가장 안쪽에 삐져나간 데가 개수가 좀 다르다? 그거랑 뭐 이제 조인트의 모양새? 뭐 요런 게 좀 다를 뿐이더라고요. 길이는 같았어요. 아무튼 분홍색이 요게 이제 뉴건담 거고, 초록색이 이게 사자비 거죠. 이펙트 길이는 굉장히 길어서 약 27cm가량 나오거든요. 상당히 긴 사이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기본 무장이죠. 빔샷 라이플. 기존의 사자비의 무장과 뭐 다르지 않습니다. 마킹이 붙는 위치, 뭐 컬러링도 굉장히 비슷하고요. 뭐 달라진 점이라 그러면 요 프레임의 컬러이려나요? 기존 사자비 같은 경우는 완전히 회색이거든요. 근데 후쿠오카 버전에 들어가 있는 건 좀 다크 그레이한 느낌으로다가 좀 이제 컬러링이 프레임 쪽이 바뀌었더라 같은 느낌인 거죠. 그리고 대망의 쉴드. 쉴드 역시나 뭐 솔직히 컬러링 빼고는 달라진 건 없습니다. 다만 마킹이 바뀌었어요. 기존의 사자비 짠. 기존의 사자비 RG 같은 경우는 버전 카토키 같은 디자인을 썼거든요. 근데 후쿠오카 버전은 이거 내가 알던, 과거에 알던 그 디자인? 네, 그 느낌으로 디자인이 변경되었다 라는 거 정도. 그리고 빨간색이 좀 더 선명한 빨간색으로 바뀌었다? 잘 보면은 안쪽으로 비교하면 되려나? 네, 기존의 RG 사자비 같은 경우는 좀 탁한 컬러였죠. 좀 진하고 탁한 느낌이었다면 좀 선명한 느낌이 아주 컬러링이 붉은색 쪽이 바뀌었더라 같은 느낌인 거고, 방금 라이플과 동일하게 이제 사용하는 프레임 쪽, 조인트 계통이나 프레임 계통의 컬러링도 바뀌었다라는 것 정도가 있겠습니다. 사용하는 손도 그대로입니다. 일단 라이플 손은 오른손만 들어있고요. 역시나 방금 봤듯이 손의 컬러링은 아주 바뀌어있는, 완전 바뀌어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장손과 편손이 한 세트씩 들어갑니다. 참고로 이 편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손등 뒤쪽을 눌러주면은 안쪽에 이제 손가락에서 덤이 발사하던 사출구가 살짝 드러나는 기믹이 있기도 하죠. 그리고 빔사벨 그리고 이펙트. 빔사벨이랑 토마호크의 요 빔 이펙트 같은 경우도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뻗지 않은 것도 들어가 있다 보니까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웬 클리어 조인트가 2개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더블혼 판넬용 스탠드 조인트입니다. 이걸 통해서 스탠드에 올릴 수도 있고 2개를 결합한 형태도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더블혼 판넬 보기 전에 이 빔 이펙트들 제가 그냥 빔 이펙트라고만 했지만은 사실 하이퍼 빔사벨 이펙트입니다. 이거 놀랬어요. 빔을 발사하는 이펙트가 아니라고? 제품 설명에도 써있더라고요. 사벨용 이펙트. 자, 아무튼 이걸 적용하기 위해서 이제 더블혼 판넬을 보도록 합시다. 이 제품을 본 누구나가 이야기했던 저거 고데기, 저거 빨래 집게 하던 바로 그 더블혼 판넬입니다. 2개가 기본적으로는 똑같거든요. 조립 자체도 그냥 A부터 Z까지 전부 다 곱하기 2로 되어 있어요. 단지 이제 좌우 구분을 할 때 이거를 오른쪽으로 감았냐 왼쪽으로 감았냐에 따라서 좌우 구분이 있는 것 정도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럼 2개 다 똑같으니까 하나로만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빨간색이 투톤으로 되어 있어요. 자세히 보면은 메인을 이루고 있는 곳이 아까 그 새빨간 그 컬러고 약간 물 빠진 컬러로 해가지고 한 귀퉁이를 또 장식을 하고 있죠. 그래서 붉은색 자체는 투톤을 쓰고 있다. 그리고 프레임 쪽도 어느 정도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 아까 말려있다 하던 손잡이 있잖아요. 이거는 양쪽으로 말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양쪽으로 펼쳐주면은 어느 방향이든 손잡이를 펼쳐줄 수 있어요. 그리고 잘 보면은 이 손잡이 하나를 위로 펼치고 여기 또 숨겨져 있는 조인트가 하나 있어요. 이거를 또 펼쳐줍니다. 이러면은 팔에 장착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팔꿈치 조인트인 거고 여기 앞에 있는 게 손잡이인 거고 그 뒤쪽으로는 요 빨간색 커버가 하나 있는데 요 안쪽에 봤을 때 마치 그 사자비의 판넬 뒷부분처럼 생긴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앞쪽을 살짝 누르면 이 위에 커버가 들리고 얘를 들어 올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누가 봐도 이거는 완전 사자비 판넬이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잖아요. 이걸 한쪽으로 기울여서 백팩에 장착하는 거예요. 뭐 딱 그 정도? 여기는 딱 그 정도고 이 뒤쪽으로는 그나마 전개 기믹이 하나 있고 여기 나름 또 추진장치 뭐 디테일이나 노란색도 분할되어 있고 이 뒤쪽으로는 약간 물 빠진 컬러 통일이죠? 위아래가 또 열리기도 하고요. 전개 기믹으로 양옆도 열립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뒷부분 해치도 열어주는 게 가능하다. 이쪽으로 약간 방열하는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 약간 이름만 봤을 땐. 뭐 단독으로 이제 사출을 했을 때나 뭐 하이퍼 메가 입자포 모드가 됐을 때 여기 해치를 열어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이 하이퍼 빔 사벨 이펙트를 끼울 때는 앞부분 이렇게 빼줄 수가 있는데 이 뒷부분을 먼저 갈라서 이 판넬 사이에 이렇게 끼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물려줍니다. 그 다음 앞에다가 이펙트를 가져와서 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하이퍼 빔사벨 이펙트를 사용해 줄 수 있게 됩니다. 뉴건담도 이것도 장착 방식은 똑같아요. 그리고 스탠드에 올릴 때는 아까 봤었던 조인트를 활용을 하는데 이 조인트도 보면은 이 구멍 중에 맨 앞에 있는 구멍에 끼워야 잘 들어가집니다. 이거 한 다음에 조인트를 조작을 한 다음 스탠드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 구멍을 만들어주는 조인트를 써준 다음 거기다가 끼워서 자, 이런 식으로 스탠드를 활용해서 전시하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만 전시 가능한가요? 물론 스탠드가 2개 있으면 2개 다 전시할 수 있겠죠? 조인트는 2개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스탠드 조인트를 잘 보면은 같은 파츠를 쓰고 있거든요, 둘 다. 그래서 한쪽을 이렇게 조인트를 세워서 반대쪽과 결합을 해준 다음 조인트가 끼워질 부분에 있는 손잡이를 펼치고 끼워줍니다.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인데 이쪽은 이렇게 아예 한번 손잡이들을 뒤집어 준 다음 이쪽에도 조인트를 끼워줍니다. 반대쪽에 끼울 때는 가운데에 있는 구멍으로 끼워주면 되고 손잡이들을 적당히 위치를 맞춰서 지금처럼 프레임으로 자기들끼리 묶여있는 것처럼 만든 다음 이 뒤에 해치를 다 열어줍니다. 이 바깥쪽은 완전히 열어주고 안쪽은 살짝만 열어서 좌우 포개듯이 해준 다음 스탠드에 올리면 하이퍼 메가 입자포 모드의 완성! 사실상 둘을 동시에 이렇게 사용한다라는 느낌이
더 센 것 같죠? 자, 이렇게 해서 신규 구성까지 대략적으로 다 기믹들이나 좀 파츠의 설명을 끝냈는데 이제 본체 남았잖아요. 하지만 우리 아직 안 본 게 있어요. 정크를 잠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크로는 기존 사자비에도 남는 손등이랑 남는 손목 요게 있고요. 이제 후쿠오카 버전이 되면서 남게 된 기존의 판넬과 이제 샤 총수님이 있습니다. 더블홈 판넬 때문에 애초에 기존의 판넬은 사용하지 않고요. 더블홈 판넬 때문에 기존의 이 판넬 컨테이너의 커버와 프레임이 변경점이 생겨서 이 부분도 그대로 남게 되더라고요. 물론 100% 그대로 남기 때문에 애초에 기존의 사자비 런너랑 같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존의 기믹들도 다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펼쳐가지고 이렇게 전개되는 부분까지 다 그대로기 때문에 사실상 사자비 플러스 이제 신규 파츠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본체 보면서 이 백팩 프레임이랑 커버는 왜 바뀌었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천천히. 그리고 본격적으로 보기에 앞서서 오늘 리뷰는 일반 버전과의 비교 위주 리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사자비 본체에 좀 더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제가 과거에 썼던 RG 사자비 리뷰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본체 보기에 앞서서 아까 3,200엔이나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 녀석들을 소개를 잠깐 할게요. 이게 그 런너들이거든요. 빠밤. 일단 스탠드 런너고요. 스탠드는 뭐 땡큐니까 아무튼 땡큐고요. 그리고 이제 백팩 그 컨테이너 커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커버가 들어간 런너 이쪽이 이제 MSN04 FF 사자비라고 네임도 바뀌었어요. 그거랑 나머지는 사실상 더블홈 판넬용 런너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거대한 런너가 2장, 거대한 프레임 런너가 2장, 거기에 하이퍼 빔사벨 이펙트가 또 2개 해가지고 거대한 런너가 6장이 추가로 들어가고 작은 런너가 2개가 더 들어가고 거기에 스탠드가 더 들어간다 해서 3,200엔이 더 올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서 남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이제 본체 살펴보도록 합시다. 전체적으로 컬러링이 더 선명해졌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굉장히 쨍해졌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아무래도 기존의 사자비 딱 만들고 요걸 만들고 나면은 색깔이 기존과 똑같나라고 물음표가 한번 떴다가 확실히 좀 선명해, 좀 밝은 느낌이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래서 일반 버전도 가지고 왔습니다. 왼쪽이 일반판 RG 사자비고요. 오른쪽이 이제 사이드 F 버전 FF 사자비입니다. 그래서 딱 봤을 때 느낌이 어떤가요? 오른쪽이 확실히 더 밝죠? 기존 사자비도 투톤 컬러는 맞거든요. 진한 붉은색과 좀 밝은 톤의 붉은색 2가지 톤을 썼는데 이 밝은 톤은 일반판과 같아요. 근데 이 진했던 붉은색 부분이 굉장히 선명한 빨간색으로 바뀌었어요. 진짜 방금 봤었던 이 쉴드 비교 때 이 느낌이랑 똑같습니다. 정말로. 생각보다는 컬러링 차이가 좀 있었다라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바뀐 부분이 아까 이제 손이랑 이런 거 봤을 때 프레임 컬러도 그냥 그레이에서 다크 그레이 계통으로 바뀌었죠. 굉장히 어두워졌고요. 그리고 허리라든가 어깨라든가 이런 데 쓰이는 노란 색깔 파츠도 굉장히 밝은 톤의 노란색에서 진한 컬러로 바뀌었습니다. 이쪽도 색깔이 더 선명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 백팩 컨테이너가 좀 파츠 변경이 있었다는 거 빼고 나머지 본체는 마킹까지 바뀐 게 없어요. 마킹도 다 똑같이 쓰고 있거든요. 그대로. 대신에 이제 컬러 취향에 따라 좀 갈릴 수 있지 않을까. 난 좀 더 이제 어두운 느낌을 좋아해. 그럼 일반판 컬러가 마음에 드실 것 같고 난 좀 더 애니메이션틱한 좀 선명한 원색을 원해. 그러면은 이제 후쿠오카 버전을 더 원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앞모습뿐 아니라 옆모습에서도 그 선명함의 컬러 차이는 확실히 좀 드러나고요. 그리고 뒷모습으로 가면은 오히려 이제 종아리 쪽이 면적도 넓고 곡선이 많다 보니까 빛을 비췄을 때 이 느낌이 확실히 좀 다르다는 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리고 가까이서 봤을 때 느낌도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사실상 확실히 그 컬러에 대한 취향 차이가 있겠다라는 그런 느낌은 받았어요. 자, 그래도 조금 컬러 감이 안 잡히는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머리만 딱 떼서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머리에 투톤이 다 들어가기도 하니까요. 이마랑
꿀에 사용하는 거는 기존 버전도 이제 연한 컬러를 썼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같은 색이에요. 둘 다 똑같은 컬러를 쓰고 있는데 이 뒤쪽 넓은 챙 부분이 이게 컬러가 바뀐 거거든요. 기존의 일반판 같은 경우는 이 어두운 느낌과 이 밝은 톤의 컬러가 막 그렇게 막 밸런스 나쁘지 않네 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진짜 머리만 떼놓고 보면은 이 선명한 빨간색이 되게 튀는 느낌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아마 이제 시청하는 환경에 따라서 컬러링이 조금 달라 보일 수도 있기는 한데 실제로 두 개를 놓고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밝다. 이런 느낌이 셉니다. 그리고 마킹에도 딱히 차이가 없다 그랬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어깨에 사용하는 것도 지금 보면은 요 어깨 앞쪽에 이렇게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일반판을 가지고 오면은 똑같죠? 같은 위치에 같은 마킹 쓰고 있죠. 뉴건담 때는 이제 1대1 뉴건담을 베이스로 만든 거라서 마킹이 싹 갈아엎었거든요, 마킹을. 근데 사자비는 1대1 스케일이 없다 보니까 그냥 기존 거 그대로 쓴 거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예, 진짜 이 백팩에 쓰인 것도 그렇고요. 기존 거랑 100%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이 뒤쪽 스커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다시 봐도 참 뒤쪽 스커트 이쁘지 않아요? 이 사자비 요런 느낌은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묵직한 그런 느낌도 주기도 하고 그리고 뭐 백팩에 사용된 것도 동일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마킹 쓰였고 컨테이너 쪽도 같은 마킹 쓰고 있고요. 당연하지만 뭐 다리 쪽도 같은 마킹입니다. 라인 사용하고 있는 거라든가 리얼리스틱 데칼, 요 메탈릭 실 부분 같은 거 사용하고 있고 여기도 투톤이네. 맞네. 여기도 비교해보면 이 빨간색 선명도의 차이가 좀 명확하겠구만요. 여기도. 자, 외형은 많이 본 것 같으니까 이제 백팩으로 잠깐 넘어갈게요. 이 판넬 컨테이너가 어떻게 바뀌었나 봐야겠죠. 자, 아예 분리를 해서 보면은 좀 편할 것 같아서 빼왔습니다. 그냥 단순히 위에서 보면 바로 차이점이 하나 보여요. 이 부분은 사실상 정크랑 비교해도 딱히 차이가 없을 거라 정크랑 비교 한번 해볼게요. 뭔가 다르죠? 어딘가 다르죠? 여기에 안쪽이 더 파였어요. 이 더블혼 판넬 같은 경우는 실제 판넬처럼 이 사이사이가 다 띄어져 있는 게 아니라서 이 중간 프레임들도 다 집어넣을 수 있도록 중간이 다 뚫렸습니다. 그리고 양 끝부분도 위아래 다 끝부분도 더 돌기가 더 생겼기 때문에 더 파여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알고 다시 보면은 확실히 구멍이 더 크게 뚫렸네 같은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역시 분해하고 보면은 딱 보이죠? 이 더블홈 판넬이 위로 무겁잖아요. 무게중심이 위로 향해 있다 보니까 이 프레임이 더 높게 솟구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프레임 자체의 두께가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같은 판넬을 끼더라도 신규 프레임에 끼운 판넬이 더 높죠? 높이가 더 높게 설정돼 있죠? 그래서 신규 프레임에다가 기존 판넬을 끼우면은 이렇게 됩니다. 아예 높이 차이가 나버리죠. 프레임이 더 두껍다 보니까 이게 높낮이가 많이 다른 거죠. 뭐 그래도 신규 프레임에다가 판넬을 못 끼우는 건 아니에요. 기존처럼 깊숙이 못 넣어줄 뿐이지 넣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변경된 백팩 파츠도 살펴봤겠다. 이제 더블홈 판넬을 백팩에 장착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아까 기믹 잠깐 보여드리면서 봤듯이 안쪽에 프레임 누르고 프레임 열어주고 손잡이의 끝방향으로 얘를 눕혀주면 돼요. 자, 그래서 컨테이너에다가 그대로 그냥 이렇게 꾹 하고 눌러서 끼워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매뉴얼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이제 더블홈 판넬이 무겁잖아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앞으로 기울여 주래요. 무게중심을 좀 이렇게 가운데로 옮기는 거죠. 뒤로 넘어가지 않게. 짠! 이렇게 해서 더블홈 판넬을 장착을 한 MSN 04FF 사자비의 완성입니다. 아니 근데 솔직히 거의 사이즈가 이게 거의 한 1.8배? 다시 봐도 이렇게 높이가 높을 필요가 있었던 것인가? 라는 생각이 먼저 좀 들어요. 좀 과한데? 이런 생각이 조금 뒷모습 자 이렇게 그래도 참 다행인 거는 이제 관절도 다 잘 버텨주고요. 두 발로 세우는데 뭐 무게 중심 잡는데 전혀 뭐 지장은 없다. 그게 좀 다행이라면 다행. 자, 이쯤에서 기존 사자비와 비교. 확실히 높이 차이가 좀 많이 크긴 하네요. 높이 차이가 상당한데요? 이게 아무래도 이게 백팩이 가장 큰 포인트다 보니까
야, 이건 좀 지금도 흔들리네. 계속 앞뒤로 살짝 살랑살랑 흔들려. 이게 위에가 무거우니까 위에가 무거우니까 살랑살랑 흔들리네. 아, 얘는 금방 무게중심 딱 잡았잖아요. 아, 이거 두렵다. 자, 그 상태 그대로 빔샷 라이플 실드 무장까지 들려줘 봤습니다. 오히려 이 뒤쪽으로 더 무거워진 게 생겼다 보니까 이렇게 실드라든가 라이플을 들려줘서 무게중심을 앞으로 좀 더 가지고 오는 게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스탠드에도 한번 올려봤습니다. 이게 제가 기존에 이제 이런 다른 스탠드를 썼잖아요. 코토부키아 스탠드나 이제 구스마일의 스탠드를 썼는데 얘네들은 나사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적당히 뻑뻑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도 무거우니까 주저앉아요. 얘는 돌아가 버리거나 얘는 주저앉아 버리거나 아니 뉴건담에도 멀쩡하던 애들이 사자비에 꺾이네. 그래서 기존에 부속되어 있던 그냥 액션 베이스 5를 사용을 했습니다. 예,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자비 관절이 좀 단단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시간이 흘러도 단단했다라는 걸로 잘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허리를 이렇게 숙여주면은 뒤로 넘어가기 일쑤고요. 좀 숙여주면은 살짝의 힘만 있으면 뒤로 넘어간다든가 관절 관리를 잘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거 골반에서도 좌우로 스윙하는 관절이 있었는데 얘 계속 한쪽으로 넘어가요. 위에가 그냥 무거워버리니까 실드 무게 따라서 그냥 넘어간다는 느낌? 분명 이게 더블온 판넬 빼봅시다. 오, 갑자기 겁나 가벼워졌네. 허리도 옆으로 안 처지고요. 뒤로 넘어가지도 않고 좋은데? 아, 근데 진짜 더블온 판넬이 무겁긴 무겁구나 이게. 그리고 뭐 애초에 이러라고 나온 애들이니까 구도를 한번 안 잡아볼 수가 없겠죠. 같은 후쿠오카 버전의 뉴건담과 사자비 대치하는 모습으로 한번 해봤고요. 판넬들도 양옆으로 다 날려봤습니다. 근데 역시 하이퍼 빔사벨 파츠 써봐야겠죠? 아, 근데 이대로 딱 전시해도 굉장히 멋있긴 하네요. 역시 하이퍼 빔사벨이다 라는 느낌이라기보단 그냥 판넬이 빔을 쏘고 있는 느낌으로 한번 구도를 잡아봤는데 이것도 꽤 괜찮은 것 같기는 해요. 이 상태로 전시해도 솔직히 그냥 빔을 발사하고 있는 느낌이 더 세니까 뭐 아무런 문제 없는 것 같네요. 그치만 이 부분에 있어서 사자비는 문제가 발생하죠. 더블온 판넬은 2개인데 빔 파츠는 하나니까. 그나마 뉴건담 롱레인지 빔 판넬은 하나니까 이게 사자비 하나 가지고 커버가 되는데 얘는 나머지 한쪽이 너무 심심하더라고요.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한쪽이 빔을 쏘면서 달려가고 있다 막 이런 느낌. 그리고 이 제품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이거겠죠. 서로의 하이퍼 빔사벨을 맞부딪히는, 서로 힘겨루기 하고 있는 이런 느낌. 요게 또 하이라이트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확실히 이 이펙트 끼고 나니까 무겁습니다. 웬만하면은 지지대가 필요하다. 지금처럼 맞부딪히고 있을 땐 이렇게 하나 가지고 서로를 같이 이렇게 지지해 주거나 하나 전시할 때는 이제 매뉴얼에 나와 있듯이 집게 가지고 지지대를 반드시 만들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깜짝 놀랐네. 갑자기 팔이 훅 하고 쳐지는데요. 사자비는 그래도 조립한 지 얼마 안 돼서 좀 버티는 것 같은데 뉴건담은 아무래도 좀 기간이 좀 되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버티기가 힘들어 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리뷰는 이걸로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역시 사자비랑 뉴건담을 한꺼번에 좀 뭔가 할 수 있는 이펙트라던가 옵션이 들어있다 보니까 좀 재미있게 만든 것 같고요. 사자비 같은 경우는 컬러링에서의 차이가 의외로 좀 있어요. 보다 보니까 계속 저 개인적으로는 좀 애니메이션틱한 저 선명한 빨간색이 저게 눈에 좀 들어오기는 하는데 확실히 이 부분은 뭐 호불호의 영역이기도 하고 나는 더블온 판넬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정말 저 더블온 판넬 하나 들어가 있는 거다 보니까 뭘 굳이라고 생각하시면 전 상관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 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바쁘실.